네, 안녕하세요. 뭐 해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자책에 도전하고 있으신데 이 전자책을 통해서 돈도 잘 벌고 브랜딩까지 잘하려면 당연히 앞단의 기획이 중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팔아서 돈을 벌려면 누군가가 돈을 나한테 줘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량이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 몰려가서 사겠죠. 초기에 전자책 시장을 개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혜를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자책이 막 뜨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자책 쓰는 방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써놓은 소수의 작가들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 보니까 전자책 시장이 붐이야. 내가 전자책 잘 쓰는 법을 쓰는 거예요. 많이 팔릴까요? 이미 선점하신 분들이 수많은 리뷰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이미 힘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뒤늦게 들어가서는 승산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이 시장은 지금 어느 단계냐면 극초기 시장을 지나서 약간 성장기로 접어들었어요. 전자책이라는 시장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대 라고 알아차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요보다 공급량이 늘겠죠. 왜? 전자책을 사서 보는 게 도움이 돼 라는 인식보다 전자책을 쓰면 돈이 된대 라고 공급에 관련된 이슈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는 그냥 쓰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팔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장 분석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전자책 시장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을 만족시킬까, 소비자들이 좋아할까 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팔린 전자책들을 보셔야죠. 저는 책 덕후잖아요. 책 진짜 많이 보는 편인데도 전자책을 쓰기 전에 전자책을 정말 많이 사서 봤습니다. 정말 자신의 노하우를 잘 정리하신 분들의 책을 제가 몇 개를 구매해서 보고 나서 이거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마케팅 업계 같은 경우는 책을 쓰는 동안에 트렌드가 바뀌어요. SNS 마케팅 책을 계약을 하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쓸 때마다 알고리즘이 자꾸 바뀌고 기능이 바뀐단 말이에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마케팅 책, 특히 SNS 책들은 정말 정제된 기본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디테일한 꿀팁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이 전자책으로는 발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이 시장은 유망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깨달은 거 있으신가요? 네, 전자책은 책이랑 달라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약간 실전 교육, 강의와 비교해야 되는 게 PDF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를 2-3시간 동안 듣다 보면 사실 저는 대부분 90% 이상은 아는 내용이거든요. 혹시 모를 꿀팁 하나를 위해서 2-3시간을 쓰고 몇만 원을 쓴단 말이에요. 전자책을 사고 나니까 일단 시간이 절약돼요. 아는 부분은 휘리릭 넘기면 돼요. 근데 내가 모르는 꿀팁 하나가 나오면 이게 또 글로 정돈이 돼 있으니까 학습하기에도 굉장히 명쾌하고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전자책은 이렇게 실용적이고 꿀팁스러운 내용을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변화가 되게 빨라서 책에서 미처 담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남들이 써놓은 전자책을 많이 보면서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전자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크몽이잖아요. 크몽에서 머니플러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 전자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책들이 어떤 주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 또 판매량이 높은 것들의 후기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만족스러워 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경쟁자 분석으로 넘어갑시다.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이런 스타일의 컨텐츠들이 잘 팔리는구나에 대한 감을 잡으셨다면 내가 주제도 좀 더 뾰족하게 정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나와 동일한 주제로 이미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의 전자책을 몇 개 구입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을 절대 베끼라는 거 아니에요. 내용 베끼시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브랜딩에서도 엄청난 신뢰 훼손이 옵니다. 제가 다른 분들 거를 사서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컨텐츠를 풀어가는 방식 같은 데에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전자책을 몇 개를 추가로 더 봤는데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관련된 노하우 전자책을 제가 봤어요. 요즘 마케팅 대행사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나? 파워 블로거들이 최근에 바뀐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파워 블로거 분의 전자책 하나와 대행사에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시는 분의 전자책을 봤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Q&A
Q&A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핏하게 답하는 걸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은 항상 좀 어렵더라고요. 콘텐츠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해준 질문을 적고 자기의 답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더 디테일하고 뭔가 좀 더 꿀팁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내가 기존의 책에 너무 익숙해서 정제된 구성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니까 더 전자책스럽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겠다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전자책을 한번 또 써볼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꼭 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실 때는 그냥 스크롤을 쭉 내리면서 인기 있는 주제가 뭐가 있나, 그리고 잘 팔리는 것들 후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경쟁자 분석을 할 때에는 좀 디테일한 포맷이라든지 만드는 기획,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전자책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때마침 크몽에서 현재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0만 원권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픈데요. 혹시나 가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크몽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관심 주제의 전자책들을 몇 개 찾아보시고 후기랑 이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몇 권을 구매해서 좀 콘텐츠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팔아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시라면 그냥 내 채널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구매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인플루언서가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가능한 한 다양한 플랫폼에 다 입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플랫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 균등하게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판매는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좋아요. 후기가 많이 달릴수록 폭발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2개짜리 후기들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곳의 후기가 0개라도 여기가 판매량이 10개고 후기가 10개야. 그러면 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잘 팔고 싶으시다면 일단 전자책을 사려고 마음먹은 구매자들이 많은 크몽과 같은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건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책을 알릴 때에도 한 곳의 플랫폼으로 모으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사실 컨텐츠 베이스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지표가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가입니다. 전자책이 많이 쌓이는 것만큼 전자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모아주는 것을 플랫폼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크몽이 최근에 320억이나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머니플러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아예 전자책을 밀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크몽은 전자책에다가 굉장히 많은 인풋을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만든 그 전자책을 크몽에 업로드를 해두신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전자책을 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몽에서는 쇼케이스라는 이름으로 그 머니플러스 메인 화면에 신규 전자책들이라든지 화제의 전자책들이라든지 다양한 주제의 전자책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쇼케이스에 올라가게 되면 내 콘텐츠가 노출이 되니까 판매량도 늘어나는 데 영향이 있을 거고 나를 알리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브랜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전자책을 단순히 부수입원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시장을 작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그 잠재력을 작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책을 왜 쓰려고 하나요? 책의 인세는 6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게 되면 브랜딩이 돼서 정말 많은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쓴 책이 나의 전문성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전자책 시장이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엄청난 브랜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교육회사랑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보 포스터에 책 3권을 넣어놨는데 제 책 부분에 제 PDF 표지를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책들과 동급으로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사람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책을 쓰려고 했는데 사실 이젠 책보다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게 꼭 종이책이 아니라 PDF여도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내 콘텐츠가 있어. 사람들한테 나눌 만한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전자책을 만들다 보면 타인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 내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내 지식과 컨텐츠가 조금 더 잘 정돈되는,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종이책보다는 확실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자가 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종이책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우셨다거나 쓰긴 써야 되는데 약간 막연해서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전자책부터 쓰는 거 너무너무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브랜딩 관점으로 전자책을 기획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연관된 것들을 꼭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그게 판매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실패한 컨텐츠가 아니라 그걸 토대로 내 브랜드를 성장시켜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몽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전자책을 쓰시는 분들은 나만의 콘텐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식 비즈니스로 확장하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자책을 쓰시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코칭이나 컨설팅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별도로 하나하나씩 런칭하고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크몽은 제가 기능을 살펴보니까 코칭권을 같이 붙여서 팔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전자책을 제가 쓰시라고 권유해서 크몽에 입점시킨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한테도 크몽에 코칭권을 추가로 개설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지식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자책만 덜렁 올려놓지 마시고 코칭권 같은 것을 꼭 세트로 묶어 놓으시는 게 크몽을 정말 잘 활용하는 방법일 것 같다라는 팁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점점 이 시장이 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전자책을 만들어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으로서의 기회, 새로운 브랜딩으로서의 기회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